김백 회장님이신데요. 직전 영남종친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성균관 유도의 영주 지부장을 역임하셨으며 지금은 이산서원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어제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구름같이 나타나셔서 사진 찍고 인사하셨던 김백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8대 백입니다. 바로 이곳 유선 출신입니다. 제가 막 사실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따라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중에 일을 몇 년 받고 또 영주 유림사회에서 조금 일을 했는 그런 연유로 해서 뭐 강의 아니라 뭐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해서 제가 감히 참 주저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일단. 그러나 일단 섰기 때문에 강의라기보다는 우리 선정님이 우리 선정 예안 선정님 피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조상은 어떤 분이 있는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서 몇 분 동안 뭐 1시간 합니다만 1시간 될런지 40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과 같이 저도 공부한 자세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예안 선생님 씨가 근년에 상당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영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회관이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주에 가보면 예안 선성 김씨 종친 회관을 가는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요 전에 없어서 사실 구심점이 없어요. 어디 모일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반 동안 각자 성금을 내어서 총 5억 4천만 원 모았습니다. 그것이 동참해 주신 분이 540여 명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몇 억을 내는 보다는 저는 뜻이 5억 4천이니까 거의 한 사람이 100만 원 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그 큰 돈은 영남 종친회라든지 그 다음에 성강회라든지 아까 성강회 어제 참 수고 많았습니다만은 성강회도 그 5천만 원을 하고 이래서 그걸 우리가 성사를 했습니다. 그걸 하고 보니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구심점이 됐어요. 모든 일이 있으면 우리 종친회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주의 딴 성들이 상당히 저희들을 부러워합니다. 선성기가가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또 우리 문열공 선조께서 탄신 500주년 기념 행사를 했, 6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돈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돈을 1억 4천이가 또 거두었습니다. 또 몇 년 뒤에 우리 여러분들 가보셨지만은 백운지 단소도 사실은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그 백운지 단소를 또 정비를 했습니다. 그 정비하는데도 1억 4천인가 또 맞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상당히 우리가 돈도 많이 출연을 하고 이래서 여러분들 뭐 참 한 번 볼 때마다 저는 참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영주 시내에서도 보면 선성기가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또는 선성기가 또 저는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영주에 성씨가 많습니다. 그 많은 중에도 저희들은 학렬을 따라서 이따 이 학렬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학렬을 따라서 아재, 할배, 조카 이런 칭호를 꼭 씁니다. 이것이 다른 성에는 없으면 영주에도 보면 없습니다. 저 사람 아무개 이러지 우리는 무슨 아재, 무슨 할배 뭐 이렇게 꼭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 단결이 되고 또 다른 문정에 보면 큰 일을 할 때는 꼭 잡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뭐 이제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은 잡음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선성예양경가가 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영주의 조상을 잘 만났다 그런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근간에 또 몇 년간에는 우리 대동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송골하고 목골 두 곳에 그 여러분들 가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묘역이 멍이 허술했었는데 그거를 뭐 5천만인가 뭐 6천만 들여서 지금 정비가 돼 있고 앞으로 또 우리 대종 회장님이 여러 가지 뭐 일을 구상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또 뒷받침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 근간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왕 왔으니까 제가 조상에 대한 일을 하고 이런 같이 여러분들 같이 인원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13페이지에 보면 나의 뿌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가는 건지. 그래서 그 교재 13에 보면 나의 뿌리라고 했는데 우리 김씨들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김씨들이 350여 써야 된다 그래요. 그 중에 우리가 예안 선성 김씨가 하나를 차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성이 맞느냐 예안이 맞느냐 저는 이것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안도 되고 선성도 맞고 이런 것은요 우리 예안 선성만 있는 게 아니고 주위에 보면 수탁이 있습니다. 저 보면 영천 이씨들은 영양 이씨, 경주 이씨들은 월성 이씨, 안동번 씨들은 복주번 씨, 의성 김씨는 문소 김씨 이렇게 다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안의 선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안의 구호입니다. 구호니까 예안도 맞고 선성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여기서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그 호재상에도 보면 예안으로 된 사람도 있고 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를 저는 과제로 봅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하나로 통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성씨들을 보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부르기는 구성김씨다, 문소김씨다 합니다. 그러나 그 제가 알기로는 호적상에는 하나로 단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예안김씨로 쓰는 분이요 훨씬 많아요. 우리가 보면 선정 쓰는 보다는. 그러나 그것도 예안이 맞나 뭐 선정이 맞나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뭐 13페이지에 혹시 보시면 그러면 우리 예안 선생님이 시조는 누구냐? 상자로 되어 있죠. 상자. 오히려 이 상자인데 상자는 그럼 도대체 열은 어디서 오셨는가? 저희들 알기로는 뭐 기말지 자손이라 그런 말도 있고 그쪽 족보에 뭐 달려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기록이 없으니까 거기 뭐 맞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7세까지가 백원지에 모셔져 있는데 산소가 실전이 됐잖아요. 실전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시들하고 저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금시들이 우리 묘를 파내고 자기들 묘를 넣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사실 여러분들 가보셨지만은 전입이가 있고 변입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앞으로 또 언제 이해할 시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노자 할배가 영주에 처음 묘소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알기로는 이 소자 양자께서 영주 오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소자 양자 그 노자 아랫대가 다 사형대분 아닙니까? 소자 양자, 숙자 양자, 중자 양자, 의자 양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난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래 흩어지게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말로만 있지 뭐 기록사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자 양자는 이자 영남파입니다. 또 숙자 양자는 공주파, 그 다음에 중자 양자는 양구파, 의자 양자는 개성파 이래 분류가 됩니다. 근데 제가 파를 씁니다만 이 파락하는 거는 이건 뭐 당파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관례를 말하기 때문에 파를 써도 관계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그 공정파 쪽의 사람을 만나서 이 얘기를 대종회에서 앞으로 파자를 쓰지 말자 이래요. 이게 파당이 아니거든요. 이 파당이라고 해서 파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관례를 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자를 써도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그게 또 소자양자로 보면 또 그 어렵대가 10세 아닙니까? 10세인데 맞이, 정자, 교리공 할배, 그 다음에 담자, 문제공 할배, 홍자, 성지공 할배 이런 삼형제가 그 밑에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 정자 자손들은 그의 제천 쪽에 많이 사시고 담자 문정공 할배 쪽은 이 영남 영주를 비롯해서 예천 이쪽에 많이 사시고 그 다음에 청주에도 사시고 홍자 할배는 의성 안개 쪽에 많이 사신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은 그러면 저희들 조상기 얘기를 좀 한다면 저희들이 문과 옛날에 문과 급제를 해야 일단 양말이라 되고 급제를 해야 4대 급제가 없고 4대 문집이 없다면 에이 그 사람 그 집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조 500년 동안 급제 문과 급제하는 분이 31명으로 저희들 요 기록을 지어 해놨는데 여기에서 몇 사람이 몇 분이 조금은 저희들 쪽인데 무슨 연주를 해서 막 31명으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문과가 15명, 사마시가 89명, 그 다음에 문집이 91명. 이 문집은 사실 과거에 부른 겁니다. 옛날에는 문집이라고 하는 것은 문집은 91명 분인데 요는 거에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남 우리 영주를 주위에 비롯해서 예천 안동 이쪽에 그의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 91명 문집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요 인구를 아까 저희들이 인구가 적잖아요. 15,000명 뭐 지난 2000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15,000명 분이 말이에요. 인구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등위를 매기면 25등 250등 정도 돼요. 우리가 숫자를 배우면 전국 성씨가 한 700개쯤 된다 그러죠. 한 700개, 700개 좀 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요새는 뭐 잠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700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250등 인구수로 비례하면 그래 돼요. 그런데 이게 제가 급제를 한 분을 계산해 보면 80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유산 성씨에 비해도 우리가 결코 미치지 않은 그런 성씨입니다.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제 요 내용은 43페이지, 교재 43페이지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는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안선성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국조 방목이라고 있습니다. 국조 방목.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오늘 여기 서는 제가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 다 아는데 왜 또 얘기하고 이래 됩니다만 사실은 젊은 분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잘 아시더라도 반복 들으신다 그런 의미에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조 방목하는 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책은 2조 500년 동안 과거 급제한 분 총망라했습니다. 이 국조 방목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자 할배, 문정호 할배 보면 아버지가 누구다, 조부가 누구다, 증조가 누구다, 외조부가 누구다, 장인이 누구다 하는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국조 방목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전부 공간이 예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정호 할배를 비롯해서 교리용 할배, 그 밑에 약자 연자라든지 과거 급제한 분 전부 다 예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국조 방목을 한번 보신다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예안이 맞다, 선성이 맞다 하는 보다는 우리 문절공 신도배에도 보면 예안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꼭 예안이라고 맞고 선성이 맞고 이래 할 적은 못 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어느 쪽하고는 상당히 갈등도 있었어요. 예안이 맞다, 선성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 맞는 건데. 그래서 그게 저는 사실 그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거의 말자, 법의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선수 예안을 했다고 선수 이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자 양자 할배가 안동에 계시다가 영주로 오셨어요. 그 연유는 왜 영주로 오셨는가? 장가를 영주에 있는 평내 황씨의 장가를 가셨습니다. 20세에 장가를 가셨다면 영주 오신 것이 1440년
1404년경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자양자 할배께서 문정호 할배 탄생할 때는 32세에 문정호 할배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섬 얘기 나옵니다. 무섬 마을. 우리가 일단 집성촌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집성촌에 무섬만 있나? 동대도 있고 우군도 있고 수탁이 있는데 왜 무섬을 내놨느냐? 오늘 이 행사를 무섬에서 하기 때문에 무섬을 제가 여기에 이어놨습니다. 이 무섬은요, 이 사실 어제 제가 얘기 약간 채웠습니다만은 이 물이 두 물이 합치잖아요. 한 물은 소백산에서 영주를 거쳐 내려오고 한 물은 태백산에서 봉화를 거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뒤에 합수해서 무섬을 돌아나갑니다. 그래서 영주의 무섬 땅, 여 땅은 지금 이 땅은 태백산맥에서 내려온 땅입니다. 저 물건요, 바로 물건에는 소백산입니다. 소백산에서 내려온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섬 할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예한 선생님치가 적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참 사실 적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발람박씨 같은 거는 16만이고 17만이고 전주유 씨는 6만, 진성희 씨는 5만, 그리고 광상김 씨는 92만, 김백김 씨는 100만이 넘다 하잖아요. 그래서 참 앞으로 우리도 요새 얼마 전까지는 상하 제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출산 장려를 하는데 우리도 출산 장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섬은 말이에요. 옛날에는 60년대만 해도 100호가 넘었습니다. 100호. 인구도 한 500명 되어서 저희들 어릴 때는 참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당시는 지금 개화집이 13채입니다. 무섬 내에. 그 옛날에는 17채였습니다. 근데 4채가 멸실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언젠가는 복원이 된다면은 참 무섬으로서 진면목이 나타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제가 아르마에 살았어요. 아르마 이쪽에 살았는데 새벽 되면 닭이 불잖아요. 요즘 시내에서 닭 소리가 없는데 옛날 닭 소리가 무달풀이 많이 납니다. 5시나 되면 4시나 되면 닭이 울어요. 우리 집 저 위에 골마 닭이처럼 먼저 웁니다. 꼭기옥하고 울고 그 따라서 중간마 닭이 또 꼭기옥하고 웁니다. 그럼 아랫마 닭이 또 꼭기옥 따라서 집사람하고 우는 그런 우리가 참 어릴 때 다 겪었습니다. 참 옛날에는 무섬에는 사랑방에는 걸리는 소리가 나고 안방에는 다듬이 소리가 이렇게 울리고 배틀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 것은 옛날에 지금 완전히 이해거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옛날에 봉제사 적빙결이 양반의 기준입니다. 얼마나 봉제사를 잘하고 오는 손님을 잘 맞이하는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양반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릴 때도 무섬에 초상이 난다든지 하면 온 동네가 손님을 다 맞이해야 되고 온 젊은아 저희들도 상을 많이 나갔습니다. 이 집 저 집 손님이 한 집에 못 있으니까요. 온 집 사람방에 전부 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밤에 되면 또 야화로 나가야 되고 이런 풍경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이해거리가 되었습니다. 무섬에는 처음에 개척은 사실 발람박씨가 있습니다. 박수하는 분이 하셨는데 우리 무섬 할배가 박수 정선녀가 되고 선서가 되고부터 인연이 돼서 우리가 한 90여 년 뒤에 우리가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 무섬 얘기는 제가 앞으로 더 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지은 처가가 무섬이고 지금 조지은 씨 아들이 지금 외무부 장관이죠. 이분이 바로 무섬 외손입니다. 그래서 조지은 그 시인이 이 처가를 다니면서 무섬에 대한 시도 여러 가지 썼습니다. 별리라든지 띠약경변 이런 시도가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띠약경변 그게 뒤인데 여기 밑인데 지금은 불이 시들었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어릴 적만 해도 거기에 은빛 나는
모래사장이 됐어요. 끝이 없었어요. 그 가방. 그럼 참 좋았는데 지금은 풀이 저렇게 버럭게 돼 있어서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참 이 무슨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무슨 마을은 다음에 또 뭐 얘기 기회가 있으면 하겠고요. 교재 15페이지에 무슨 입향조겠습니다만 그의 무슨 입향조 하신 분은 삼판서 고택에서 보셨습니다. 삼판서 고택은 제가 요 다음에 얘기했습니다만 삼판서 고택에서 문절봉 10대 손으로 태어나셔서 무슨의 장가를 오셔서 여기 와셨고 박수하는 분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수 어머님이 선덕김씨고 박수 며느리도 우리 선덕김씨입니다. 요 1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족보 몇 페이지에 보는 게 있다고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누구 집에서 왔는가? 또 이제 또 사자, 희자, 현손, 윤자, 일자 따님이 오셨다. 요 족보상에도 몇 페이지 찾아보고 있다. 요 기록을 해놨으니까 누구 집인가 보려면 나중에 찾아보면 알게 되겠습니다. 이 무선 할매가 무선에 오셔서 아들 5형제를 놓고 손자 14종간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확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열이 또 상당히 또 인심도 구하셔서 재물도 많이 모시고 인심도 구하셔서 요 5형제 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보시면 제일 끝에 할아버지가 질자연자입니다. 질자연자를 번개 다리 건너다가 부정에 어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촌스러 봐서는 열서너 끝에 할배를 양계를 줬어요. 그 할배의 자손이 바로 우리가 낙준씨 하고 지금 오셨습니다만 그러나 말만 그래 같이 사실 무선에서 계속 사셨어요. 그래서 자식을 그래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자식을 논하에 대한 그 편지도 왔다 갔다 한 것이 몇 편이 있습니다. 요 17페이지 박씨는 저희들은 아들이 무슨 오신 아들이 5형제분이고 손자가 14분입니다. 그런데 박씨들은요 사실은 그 손세가 상당히 좀 뭐라 할까 좀 그래요. 우리 그때도 보면요 제가 신사세입니다. 80너입니다. 80너인데 우리 같은 아들이요 14명이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동네에 박씨는 우리 나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참 사실은 그 당시도 우리 지금도 우리 신사 계라고 전에도 우리 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손세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요 17배에 보면 박수하고 증손여가 김송자가 있고 증손저 김계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고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1960년대의 무선 마을하고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 이게 이제 흑백이라서 좀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칼라로 되어 있으면 훨씬 더 보기 좋은데 저희들이 흑백으로 해서 요 보면 옛날에는 전방이 없었어요. 저 뚝을 저희들이 다닙니다만 전방이 없었고 하상이 굉장히 낮았어요. 하상이 낮고 그래서 물이 웬만하면 무슨 끝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 1960년대, 50년대 산이 벌거숭이 됐잖아요. 그때 불기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하상이 높아졌습니다. 옛날 어른들 얘기는 배도 여기까지 들어왔다 그래요. 그 우리 보지 못했습니다만 집에서 보면 그 내가에 있는 사람 머리가 안 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상이 굉장히 낮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그때는 하면 하상이 많이 높았죠. 그래서 1년에 물이 자꾸 들어가니까 저렇게 앞에다 제방을 만들어놨습니다만 사실 제방이 없으면 무슨 모양이 훨씬 날 거예요. 그래서 제방을 지금 맞춰달라 이런 운동도 하긴 합니다.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또 여기에서 무선에 대한 곁들이 얘기를 하나 한다면 1960년대요. 이 무선 동네가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저 뒤으로 오셨지만 그 합수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막으면 요 바로 띠아수로 얼면 됩니다. 거기 물이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직강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어떤 업체가 그 당시에 1960년대는요, 식량이 하도 부족해서 박 대통령이 산에 밤나무를 심어서 줄인 배를 채우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실제로 밤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으면 농지가 2만 평인가 옥토가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실제 시작을 했습니다. 도 잡아가지고 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동네 어른들이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아침에 자시면 그 공사 현장에 가서 목지에 가서 전부 그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영주 뭐 학교 뭐 다니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어떨 때만 집에 와보면 우리 성부 안개죠. 아버지가 안개죠. 어디 가서 그 목지에 갔었대요. 그때 어른들이 전부 그거 가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 물을 끊었다면 무섬이라는 동네는 참 보잘것없는 동네가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다행스럽고 지금 여기 물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참 보잘것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지명이 참 그런 어른들이 참 그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문절공 종택 사진 문절공 종택에 나왔습니다. 문절공 종택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이 사실 삼판서 고택이 있었잖아요. 영주에. 삼판서 고택에서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 잘못이 많겠죠. 그 뒤에 뭐 수혜단하고 관리도 없기 못하고 해서 폐허가 없어져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묘가 황교동에 임시로 거치하고 얼마나 지냈습니다. 그래서 종택도 없어지고 해서 했는데 무섬의 출신 김학진 그 할아버지께서 일본 실업자입니다. 큰 돈을 굉장히 많이 부재버립니다. 재벌인데 이분이 종택 저 집을 종택으로 사용하라고 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위패는 2007년 위패 이양 공연했죠. 그리고 여러분 가보셨으면 묘 열어보셨으면 문정 할매 영정 있죠. 영정 보셨어요? 예. 네, 영정은 저희들이 2016년 그 봉안을 하고 봉안 고유를 했습니다.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60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절공 종택이 잘 보존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안타까운 것은 문절공 정선이 없잖아요. 지금 19대 정선 광호 정선이 고인이 되고 해서 지금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가 되어 있는데 사사 무슨 주선이라든지 저도 내도 그냥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절공 정선이 없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왕벌이 없다는 거 똑같습니다. 벌이 수십만 마리가 있어도 왕벌로 수고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추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것도 책임을 저한테 맡겨서 제가 어깨가 참 더 무겁습니다. 전 우리 일가족의 40몇 명으로 구성을 해서 추대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추대위원회 혹시 뭐 청주도 좋고 어디도 좋습니다. 문절공 정성감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대수가 딱 맞아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추천위원회에 힘을 많이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페이지 가면은 우리 김치의 집성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성촌은 지금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옛날에는 이 집성촌이요, 무섬에는 사실 양성이 삽니다만 양성 이외에는 사람이 발을 못 붙입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물론 옛날에는 또 양성 이외에 몇 집이 살긴 살았습니다만 그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산 분이 몇 집 계셨어요. 그러나 그 뒤에 그분들 이외에는 무섬에 발을 붙이지 못 아무성도 없이 김방문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잘된 건지 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요 집성촌 보면 문수면 수돌이 바로 여기입니다. 수돌이. 그 다음에 이산면이 신안리 우금이죠. 우금이라는 동네를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우금이라는 동네를요 상당히 우러러 봅니다. 저기 아까 우리가 급제를 31명을 했다 합니다만
여기서 8장인가 뭐 9장 나왔죠. 대단합니다. 우금동네가요. 그래서 우금동네가 없었다면 우리 위상은 훨씬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금동네를 항상 뭐라 할까 저는 저렇게 다시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삼면 서포리입니다. 이삼면 서포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백암할배 두 번째 분이 집입니다. 거기서 백암할배가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마치고 거기서 계속 사셨습니다. 그래서 유물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천원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원적이 참 존경하는 것이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종만씨라고 해서 참 큰 집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늘 생각하고 지금 그 아랫때가 어제 노래대회 아이고 가수더라고요. 대권씨라고 있었죠. 대권씨. 그래서 아이고 참 그랬습니다. 저 노래를 하는데 돈이 많이 없었겠다 그런 내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참석도 했습니다. 지금 큰 집을 와서 지키고 했으니까 아이고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천면 상성리 도탑입니다. 여기는 또 매학당한 큰 선배가 계시고 근간에 김동자 진짜 한 여론이 정산 선생이라고 해서 대단하셨습니다. 김문락이라고 해서 서산 김문락 선생이라고 해서 우성 김씨의 검제에 계신 건데 그 수제자입니다. 이분이요 대단합니다. 저도 어릴 때 듣고 했는데 조상칠 때요 그 동네가요 500~600명이 모였다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굉장한 그걸 하고 독립유공자고 여론이 행실도 대단했고 글도 대단했고 문집도 12권이나 났어요. 그래서 그 어른이 행실이 또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면 그 여운영 씨하고 이런 분들하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어른이 행실이 우리 어릴 때 들었는데 한 번 아침에 이 정장을 하고 나오시면 딱 정장을 하시고 하루 종일 그 자리에 계셨대요. 어른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 행급이 대단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날에 사실 이 북부지구에 정산선생 하는 건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 유괴가 있는데요. 정산선생 유괴가 지금 저 경남에서도 유괴를 할 때 보면 그 자손들이 옵니다. 그 제자들 자손들이 전국에서 거의 영남 먼 데서 와요. 그래서 우리 참 이 정산선생도 대단한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들고 저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ля면 판교리 몇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안면 천절리 예안입니다. 그 다음에 개포면 예천이죠. 개포면 경기 뭐 일일이 제가 그게 현달하시는 분은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윤천면 송기동 감천면 천왕리 산안면 대화리 화장도 또 대단하고 여러분 화장 가보셨어요? 저도 어릴 때 화장 어른들 얘기만 들었는데 화장 그게 가면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동네가 화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개면 위양동 그 다음에 양구에 가면 상리 그 다음에 제천에 가면 봉양면 연방리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의 도리공 자손들이 많이 사는 지역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청량군 청남면 천내리 그 다음에 공주군 이인면 공정리 공주군 정안면 장용리 창군 동면 구거리 완주군 간중리 익산군 고양리 경기도 서북면 강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단단한 또 집정촌도 있겠죠. 그러나 집정촌이요 가보면 지금 가보면 말이 집정촌이 사람이 없어요. 집도 없고 집도 서너 집만 있고 다 떠나고 그러나 무사한 뭐 어떤 정부에서 협조를 해서 그런지 상당히 집도 많고 뭐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지요? 다 여기 좀 뭐하는 줄 하고 지루 안 합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제가 좀 이따 제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 있으니 그 뒤에 좀 넘어가고요. 삼판서 모태라고 있습니다. 삼판서 모태거든요. 여러분들 삼판서 모태 가보셨어요? 못 가보신 분도 많죠. 여기에 가면 삼판서 모태가 있어요. 삼판서 모태 보니까 문절공 할아버지가 태어난 집입니다.
이 삼판서 고택이 언제 지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는데 정판서가 정도전 아버지 정경이 사셨어요. 거기 사시다 사위 황유정을 주셨습니다. 황유정 그 선생이 바로 소자 양자 우리 할배에게 집을 주셨습니다. 사위입니다. 그 당시에는 달로 이런 재산을 누가 줬어요. 그래서 우리 할배 소자 양자 할배가 사시고부터 저희들이 계속 그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삼판서가 났다고 해서 삼판서 고택을 합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집이 전부 별로 없지 싶은데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부찰도 많습니다. 그 집이 뭐 큰 수를 해서 뭐 없어졌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저희들 선성 예양 김가도 책임이 조금 있다 그런 저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상들이 남겨둔 유물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걸 참 잘 보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그 다음에 6번에 가면 21번에 우리 중신조이신 김담 문정공 할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문정공 할배는 뭐 다 아시겠죠? 얘기도 다 알고 이분이 뭐 했는가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같이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문정공 할배가요 20세에 박을 급전했어요. 형 겨울이고 같이 동반 급전했습니다. 지금 40보다 더 안 어렵겠습니까? 그 당시에 30 몇 명을 뽑았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뭐 사실 안 합니다만 지금 뭐 1년에 뭐 거의 한 변호사는 뭐 1000명 뽑는다 이러는데 그 당시에 30명 뽑았으니까 상당한 실력이 없으면 안 될 거예요. 둘 형제분이 동방급제를 했으니까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주에서도요. 그런데 사실은 또 제가 문jel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밑에 시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호 받은 분이 우리 김가는 두 분입니다. 문jel공 할배 문jel공, 대감 할배는 민jel공입니다. 민jel공도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도 시호를 받았습니다. 시호 받은 집이요 전국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두 분 받은 집이 많이 없을 거예요. 시호를 받아야 사실 부천이 사단에 갈 수 있고 부천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부천이 이따 부천에 대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부천이 가면 적어도 시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우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백암 할배에 대해서 민jel공 할배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있다면 제가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일단 민jel공 우리 선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문jel공 할배는 소자양자 편내 황씨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나셨습니다. 맞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증자 할배 교육을 했죠. 무성원 선조 문지를 보면 7살에 수업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누구한테 수업을 받았는가? 스승이 누군가? 이거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론이 영주에서 수업을 받았다면 대단한 분한테서 수업을 받을 것인데 어디서 수업을 받으신가? 스승이 누군가? 이거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스승이 누군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20세에 집현 정자로 집현전에 근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1세 때 말입니다. 이순지라고 아시죠? 이순지 강입니다. 그 당시에 천문학을 하고 달을 관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상을 당합니다. 상을 당하니까 이 세종대왕께서는 이 상당히 천문학에 대한 것을 상당한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상을 당했으니까 옛날에 상당하면 3년 동안 심효사를 해야 돼요. 이분이 내려갑니다. 시골로.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장안해서 승정원에 이순지만한 분이 없느냐 누굴 한번 추천해봐라. 이래서 승정원에서 모두가 우리 할배를 추천하면서 김담보다 더 나은 분이 없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아이고 그러냐고 이래서 바로
우리가 그 이순지 그분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이래서 그 청문회가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분 달력하고 청문회 발표 많잖아요. 이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역법을 교정했는데요. 이 역법이 5번인가 그래 있는데 거기 보면요, 제가 그걸 봤어요. 반대로 뺏겨놓은 그 복사를 해놓은 책이 있는데 몇 도 뭐 이래가 굉장히 복잡한 그 책을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서 세종한테 바쳤어요. 그래서 그 역법을 우리 교정한 건데 그것이 우리 달력 지금 기초가 됐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달력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 자신도 조만할 때 몰랐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할배 이름이 났어요. 거기 세종대왕 거기에 보면 지적에 보면 이순지 김담호로부터 역법을 교정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역사책에 그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가 뭐 김담이라는 사람 누군지 몰랐죠. 우리 조상들은 몰랐죠.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선고가 같이 만나자고 했으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우리 선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 젊은 분 거의 없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성삼문, 박팽령 뭐 이런 사람들 신숙주 이런 사람 많은데 저는 저 할배가 사실은 김담이라는 시 거기에 같은 어깨를 드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뒤에 참 우리 할배도 대단하다 그런 걸 알았고 우리 할배가 한글 창제에도 참여를 했어요. 국어음이라고 해서 교정을 해서 임금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측량하는 걸 처음 시작했습니다. 토지 측량 또는 이건 안산에 기록이 있습니다. 안산에 나가서 토지 측량을 했다 하는 기록이 있고 제방을 하는데 그 계산 얘기 되잖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부 제방을 썼는데 어떻게 한다는 그런 뭐 계산법이 나오는가 봐요. 그 계산법을 여러들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참 자랑스러운 조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요, 여러분들도 중시라고 있어요. 중시. 물론 과거도 있습니다. 이건 과거입니다. 일종의 중시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 시험을 한번 보면 급제를 하면 바로 등용이 되고 이래 되는데 등용되는 사람을 다시 또 시험을 쳤어요. 세종대왕께서 시험을 쳤는데 거기에 응시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응시한 사람들이요, 우리 할배를 비롯해서 성삼문, 이대, 그 다음에 신숙주, 최항, 박팽령, 송철관, 유성원 이런 대단한 분들이 했는데요. 여기에서 1, 2, 3등을 1등이라고 합니다. 1등. 1, 2, 3등을 1등이라고 하는데 거기 1등이 성삼문이고 2등이 우리 할배입니다. 3등이 이계입니다. 거기에 요 표에 23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1등 3사람, 2등 7사람 뽑고 뭐 보통 과거 같으면 또 3등을 23명을 뽑아서 33명을 뽑습니다만 그 중시를 보니까요 3등은 9명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3등에는 우리 교령 할배가 3등에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할배 연세가요 32세입니다. 중시였죠. 이 사람들이요 8명 또 세종대왕께서 그 상위 8명을 다시 뽑아서 또 시험을 쳤어.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또 우리 할배가 또 매기 2등을 했어. 성삼문이 매기 2등하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할배 연세가 32살입니다. 이계락 하는 분은 31세, 성삼문은 30세, 신숙주는 31세, 박팽이는 31세 이런 집현전 젊은 학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뭐 할래요? 이 여러분들 에밀레종 강의 들으셨죠? 경주에 있는 에밀레종. 이 에밀레종이 그 뭐 일하는 설화가 많잖아요. 이 에밀레종이 말이에요. 높이가 3.7m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3.7m. 둘레가 7m예요. 둘레가. 그 다음에 무게가 그 두께가 이 종 두께가 20cm예요. 제일 무거운 데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무게가 22톤이나 나갑니다.
근데 22톤이 나가는 거야. 이 기록에는 12만 건이라고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2만 건이 되는가? 1997년에요. 정부에서 돈을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걸 달아 실측을 했대요. 실측을 하니까 이것이 22톤이래요. 그래서 12만 건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맞대요. 그래서 그거 하나 들어보는데 6천만 원 정도 들었대요. 그래서 이 에밀레 종이 왜 내 얘기 나온가 하면, 에밀레 종이요, 1460년 우리 할배 44살에 경주 부인으로 계실 때래요. 그때 큰 홍수가 났어요. 그 에밀레 종이 봉덕사에 걸려 있었는데 큰 수해에 나가지고 봉성사도 사라지고 이 종도 도랑가에 떠내져 있었대요. 그때 우리 할배가 부사로 계실 때 부사에 여기에서 영문사로 이 종을 옮기게 됩니다. 그 종이 바로 에밀레 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영제에 가볼 때마다 에밀레 종을 남달리 한번 더 쳐다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에밀레 종을 가실 때 우리 할배 공이 있었다 하는 걸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문들공 할배가 있고 34세에 전라도 의사로 나옵니다. 전라도 의사로 출사 중에 황씨 모친께서 편찬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상관께 내가 모친을 문병을 해주겠다. 상관께 청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의찰로 해서 그럼 잠깐 다녀오나 이런 의명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영주로 도착하자마자 모친께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도 바로 돌아가셨어요. 모친을 편찮으시고. 그래서 도착을 해보니, 영주에 도착을 하니 그 소자양자 할매께서 이미 운명을 하셨습니다. 운명을 하셔서 다시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뱃속에 있다도 부모가 돌아가신 상중에도 상을 3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서울로 이제 돌아가셨다는 적을 하고 했는데 서울 세종대왕께서 올라라는 얘기예요. 100일만 지내고 올라온나. 옛날에 신묘살이라고 해서 묘 옆에 묘역을 짓고 신묘살이라고 3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세종대왕께서 이 청문하기 중요하니까 100일만 지나고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100일이 지나고 나서 이 어른이 그 뒤에 6번 상승을 하잖아요. 그 뒤에 할 수 없이 이 어른이 말을 보내고 서울에서 해서 그 뒤에 상을 못 마치고 서울에 갑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는 상복을 입고 관에 가서는 다른 복을 입고 이런 해가면서 서울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6번 상소한 중에요, 첫 번 상소에는 내가 15년을 집을 떠났는데 15년 만에 집을 떠나서 집에 가보니 이런 창을 상해서 저 상을 다 지내고 딱 하니까 세정이 택도 없습니다. 100일만 지내고 나 이래 되고, 그 다음에 2회 상소에는 백부가 뭐 언제 돌아가시고 이런 말 때문에 이게 상설이 우리가 번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백부라는 말은 백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하는 말이 상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 쪽하고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맞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맞이 있을 것이다. 사형제분에 이 소자 약자가 맞으냐, 누가 맞으냐. 그래서 나도 이것도 한 5, 600년, 뭐 700년 지났는데 지금 따져서 지금 누가 맞이고 둘째나 이거 참 사실 쓸데없는 논쟁이 아닌가, 저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우리가 소자 양자고, 둘째가 중재 양자고, 셋째가 중재 양자, 숙재 양자, 의제 양자 이래 됩니다만 의제 양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뭐 600년, 700년 돌아가서 조상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우리가 슬기롭게 이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실 문정국 할배께서 여러 가지 몇 번 상업을 했는데 세종대왕께서 역사를 정밀하게 김당보다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답변이고 김당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올라간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조께서 37세에 그 당시에 문종이 승하를 합니다. 하고 38세에 역대 병역한 게 있습니다. 중국의 병법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책이 12권 있어요. 거기에서 주석을 일일이 우리 할머니께서 다 달아가지고 그 당시에 임금한테 바쳤습니다. 그런 역대 병역을 주석을 했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충주 나중에는 그 세상이 좀 어지러웠잖아요. 세조가 그걸 찬탈했다 할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 기밀을 먼저 알고 내가 촌에 부모가 남아는 부모 계시니까 촌으로 가야 되겠다 이래 간청을 해서 충주 목사로 가게 됩니다. 충주 목사를 38세에 가셨습니다. 38세 2년 동안 40세까지 충주에 계셨고 그 다음에 또 영주 가까이 안동부사로 41세에서 43세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 부윤을 가셨습니다. 경주 부윤을 44세에 가셔서 49세 그의 생을 마치실 때까지 경주 부윤에 계셨습니다. 경주 부윤에 가서도 무슨 시라든지 여러 가지 남김 있습니다만 사실 저나 똑같은 것이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문정공 할배 그런 유물이 참 많이 없어요. 그것도 우리 많이 있었겠지만 그 뒤에 저희들이 자손 책임이겠죠. 그래서 몇 가지밖에 없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아까 이순지 얘기해서 이순지 하는 분은 우리 할배보다 10살 많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는 우리 할배보다 1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과천 과학관에 가면요. 과학 무슨 그거 있죠? 그 이순지는 있는데 우리 할배는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똑같이 있으면 상하각이 아닙니다. 동등한 입장이에요. 이순지 할배하고 우리 할배하고. 모든 책이 그 당시에 책이 여러 가지 책인데 전부 공전입니다. 상하 위에고 아래고 그 상하 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모두가 처리했어요. 그래서 그걸 왜 이순지만 거기에 과학관에 그 과학인 사인가 올라가 있는데 못 올라가느냐? 이게 심사 기준이 없는가 봐요. 한 사람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 600회 기념 행사에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우리 할배를 청구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고 어떤 과제를 할까 한 번 올라가니까 한 번 빠졌으니 이거 이거 어딘가 해서 좀 밝은 분이 계신다면 한번 추진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절공 할배 47세에 할배가 돌아가셨어요. 감천문 씨 할배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2년 전에 우리 할배가 돌아가셨어요. 이 묘소는 빈동제사 우리 할배 앞에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그 할배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할배가 물론 그 뒤에 이조 판서를 이조 시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번역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조가 상당히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문점도 있고 경주 부인을 하실 때 서울 이조 판서를 저걸 하시고 강제로 태어나는 모셔가고 서울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돌아가시는 것도 참 인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문제는 너무 좀 지루하지요? 다 아는 얘기를 잘 하니까 좀 지루한 것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재밌습니다. 지루하네요. 조금 한 50분 전에 좀 쉬. 50분 됐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쉬어나가 좀 지루하겠습니다.
시작된 지가 50분이 지났는데요. 열정이 대단하시죠? 실제로 역사를 관조하면서 다 우리 조상들의 내력에 대해서 꿰뚫고 보고 계시는데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다 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연세가 벌써 84살이 되셨는데 이렇게 50분 동안 논스톱으로 강의하기 쉽지 않아서요. 또 지금까지 많은 말씀이 계셨다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정리하는 순서로 해서 하기로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물이라도 한잔 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은 단편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까 제일 처음에 이 세미나의 원래 목적은 우리의 후세들에게 선성김씨라는 자긍심을 심어주어서 글로벌 리더로 이제 양성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이들 시라고 뒷방에다 재워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고 적어도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대학생들은 여기 와서 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혹시 뒷방에 가가지고 어젯밤에 잠 못 잤으니까 자거나 이랬다면 이 세미나의 근본적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니까 다음 시간에 반드시 이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도비, 그 다음에 23페이지 신도비입니다. 이 신도비는요, 뭐 요즘은 신도비를 많이 합니다. 세우는데 옛날에 신도비는요, 정이품 이상, 판서 이상을 지낸 분을 신도비를 합니다. 세웁니다. 근데 2조 이후로 내려봐가지고는 물론 뭐 벼슬이 많이 낮아도 내가 돈이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만 과거에는 돈이 있어도 자기 조상이 정이품 이상, 판서급 이상이 아니면 해놓으면 나는 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신도비는 여러분들 황도동, 황교동의 빈동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요게 26페이지에 보이죠? 26페이지 신도비 사진은 그리고 그 전에 26페이지에 보면 빈동 제사가 있습니다. 빈동 제사. 빈동 제사는 전에는 도지정문화재, 얼마 몇 년 전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지정문화재만 되면 사실 우리가 큰 신경 안 써도 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나라에서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 빈동 제사에 가보셨죠? 가보시면 코클 카는 게 있습니다. 코클 카는 게 있습니다. 이 코클이요, 옛날에 전기불도 없고 호랑불 뭐 이럴 때 보다 반소를 불을 피워서 방을 밝게 하는 그런 코클입니다. 요새 뭐 그 신식을 하면 방 안에 불을 떼고 하는 걸 뭐라죠? 뭐라고 벤치락하는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코클식 고개에 아주 특징이 있답니다. 그 남아있는 게 거의 뭐 많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보면 아이고야 이거 코클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저도 몇 번 들었고, 중수할 때 그 서쪽문 바로 서쪽 문이 우리 보기에는 그 우습게 보이는데 그것도 상당히 문이 그 가치가 있대요. 그 전에 문화재위원하고 내가 잠깐 그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문이 요래 보존된 데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당히 이 문이 보기에까지 뜯어가지고 불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몽유도원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젊은 분들 몽유도원도 들어보셨죠? 몽유도원단을 한 거는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안평대군, 세종대왕 셋째 아들이신 안평대군이 그 당시에 집현전 학사들과 꿈에서 꿈꾼 이야기를 앙견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려 했잖아요. 앙견이가 그 당시에 뭐 상당한 그 그림을 적어냈는데 그걸 뭐 3일인가 4일 며칠 안 걸려 다 완성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요도 원더가 왜 유명한가 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요. 일본 천리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그래요. 소장되어 있는데 1980년경에 우리나라 국립도서관에서 뭐 얼마 동안 전시를 하고 다시 그 일본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서 그거를 화본을 만드는 게 제가 뭐 우연한 기회 하나 구한 적이 있는데 저도 그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그림이 또 유명하지만은 거기에 우리 할배 찬시라는 시가 거기 있습니다. 찬시 그 목요도원도를 그 찬한 그런 시가 있는데 그 시가 21명의 그 당시 유명한 분들이 다 친필로 했어요. 그냥 글을 쓴 것이 아니고 친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30페이지 보면 우리 할배고 친필이고 사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흑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그러네요. 아직 우리 할배가 글씨가 아주 뭐 활달한 글씨보다는 아주 그 우리 선성김과의 아주 얌전한 그런 글씨체래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선성김담 이래 써 있습니다. 이거는 또 그때 또 선성으로 썼더라고요. 그 과거 시험 칠 때는 예약을 해놓고 이거는 보면 선성김담 이래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숙주, 박백년 뭐 이런 분들 21명이 전부 그 당시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전 친필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할배 친필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필 하나가 우리 남아있는 친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어떨 때 이 문정 할배 생각이 나면 이 목련도를 펴놓고 우리 할배 친필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좀 남다르집니다. 요것이 나중에 요게 지금 흑백으로 돼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일 거예요. 나중에 어떤 다른 그 한다면은 칼라로 나오면은 훨씬 더 요거가 설명하고 글씨를 잘 보입니다. 다음에 31편인데 자와 태코 시호가 있습니다. 자락하게 되면 아주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은 옛날에는 20살 넘거나 뭐 이래 되면 전부 자를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일반 이름을 안 쓰고 자를 좀 부르죠. 그 다음에 태코 하는 건 뭐 다실 때, 뭐 하배 때, 무슨 전부 뭐 요즘은 이것도요. 다 이 집성촌에 나가 떨어져 살기 때문에 태코 쓸 이유가 없어요. 서울 있으면 서울 아재, 시청 땡기면 시청 아재, 또 뭐 저 어디 병원에서 병원 아재. 제가 젊을 때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 그 아이들이 전부 저를 보고 병원 아재, 병원 할배합니다. 옷에 태코가 그렇게 병경에 있습니다. 지금 거예요. 저 집안에 서울 저 대구 있으면 아유 대구 아재 맞는가 뭐 이래 되죠. 태코라는 건 거의 안 쓰다. 태코라는 것은 자기 처갓집 그 성을 하회로 장가를 와서 하회 때, 무성으로 뭐 장가를 와서 무성 때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태코라는 것도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 또 시호라고 있으면 시호가 뭐냐? 시호는요, 임금이나 공신, 현신, 학자 이런 분들이 죽은 뒤에 그 덕을 칭송해서 부르는 시호입니다. 나라에서 시호를 내립니다. 이 시호 내린 것도 간단히 안 내립니다. 시호를 그 집안에서 가장을 써서 행장이 가장을 쓰면 행장을 씁니다. 행장 이분이 그딴 그런 무슨 일을 하고 그런 덕행을 씁니다. 그러면은 그 행장이 저게 되면 그거를 또 향중에서 이걸 예조에 올립니다. 그래서 절차가 뭐 상당히 오래 걸리고 몇십 년 뒤에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할배는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시호가 내렸습니다. 문절공한 시호인데요. 이 근합호물왈 문이요, 호경자극왈 절이라 해서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문이고, 청렴함을 좋아한다. 해서 절입니다. 이 시호가 많습니다. 많이 받아줬는데 시호 중에도 문자 시호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 할배는 문절공이죠. 이 대개 같은 분 대학자들도 문승공입니다. 이 문묘에 배양되어 있는 물로 시호가 보면 거의 문자입니다. 문경공, 문강공, 전부 문자 시호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 시호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아까 대해서는 시고 받은 분이고 누구라 했는데 배감할배 시호는 민절입니다. 이 배감할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다음에 시간이 있다면 제가 또 아이고 이번에는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문절공 할배 돌아가시자마자 서울 조회를 이틀간 파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틀간 못 열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임금이 우리 할배를 대단히 생각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백암 할배 시호는 말이에요. 응사유공할 미로 근형제도할 절이라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촌수 개천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 자리에서 시간을 좀 절약하면서 나중에 책이 나와 있습니다. 학렬은요. 제가 아까 얘기한 영주에서 우리 일가들이 모이면 무슨 아재, 무슨 할배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저는 참 우리 일가의 단결을 한다 할까 상당히 가깝게 그런 느껴집니다. 그냥 아무 것이 부름보다는 무슨 아재, 무슨 할배 이래 하면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씨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이 학년은요. 조정에는 막여항이요, 향중에는 막여치요, 문중에는 막여항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조정에는 벼슬이 최고거든요. 여기전이 최고잖아요. 벼슬이 최고고, 그 다음에 향중에는 연치래요. 나이로 따져요. 향중에는. 그러나 문중에는 이것이 학렬이 최고입니다. 막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섬에 같은 경우에 보면 학렬을 철저히 지킵니다. 몇 살 만에도 하소, 같은 나이라도 몇 달만 맞으면 형님 이렇게 다 무섬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클 때부터 그래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이 한 살을 가지고 5살을 정리 이런 말은 있습니다. 5살 정도는 많은 것은 학렬로 한 살을 한 학년 전부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의 옛날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수단계라든지 상등오기 이거는 지내고 사실 또 제가 보면 우리가 여기 오늘 아이들 주로 왔으면 드릴 말인데 일생지계는 제어유하고 어릴 때 저거는 일생에 저거는 어릴 때 달려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저희들도 손자가 있습니다만 이걸 뭔 말인지 모르고 두쳐맞춰게 해보면 나는 지금 할아버지 입장에 대해서 너희들 인마 지금 공부를 해야 나중에 거둬들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도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네요. 그래서 옛날부터 자식은 부모가 못 가르친다고 그래요. 서로 바깥 키운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잘안되면 손부터 먼저 올라가니까 못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 참 좋은 말이어서 어릴 때 배우지 아니하면 늙어서 아는 바가 없고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말하는 바가 거두는 바가 없잖아요. 씨를 봄에 안 뿌려놓으면 아이들 몇 분 있지요. 봄에 씨 안 뿌리면 가을에 거둘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씨를 뿌려놔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습니다. 이건 꼭 명심하고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삼시진명에 불천이가 있습니다. 불천이란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불천이. 이 불천이가 우리가 보통 4대 봉사를 한다. 4대를 제사 지내면 조매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세상은 이 바쁜 세상에서 4대를 봉사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드물 거예요. 그래서 이 불천이라 하는 것은 4대 봉사를 지나 10대, 20대, 30대에도 계속 조매를 하지 않고 신주를 모십니다. 그걸 불천이라 하는데 이 불천이는요, 나라에서 붙이는 불천이, 향중에서는 향불천, 문정에서 하는 불천이 이런 3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를 도표해 보면 영주의 불천이 가고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김가들 불천이는 문절공 할배, 민절공 할배, 배가 말리죠. 할배. 그 다음에
우금에 가면 또 부천이 우리 향중 부천입니다. 그건 부천인데 이 부천이 중에도 부천이 최고입니다. 부천이. 그래서 우리는 부천이를 두 분을 모시고 계십니다. 전체 영주에 부천이가 14분인가 몇 분 있습니다만 우리 영주의 세 부천이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가보면은 조선시대의 문과 급제자 동감별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조금 인쇄가 조금 흐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아까 인구 비례해서 저희들이 80등 정도 됐고 인구는 250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성씨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대략 우리 선조님에 대한 친척이라 할까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 참 당당한 인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도 여기서 그분들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다시 기회를 잡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록을 한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예안선선시 과방로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과급제자 일남, 또 무과급제자 일남 3개, 생원진사급제자 일남 3개 그래 있고, 또 문집 또 일남이 있고 문집 3개. 누구 3개라 하는 거는 그때가 누구인지 송대로 3개를 말하는데 그 표시를 간략하게 해놨습니다. 독립 유공자분도 여기에 제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자를 왜 짓는가? 어른 되는데 그냥 이름을 부리가 그래서 자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우리 충문 이럴 때 제일 끝에 상향하는 거 있잖아요. 상자가 그것이 우리 알베 시조 알베 히지 아닙니까? 상자가 상향이라고 뜻했으니까 우리가 윗상자를 쓰잖아요. 오히려 상자를 써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윗상자를 씁니다. 근데 우리 할배 휘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재를 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 왜 저러는가? 아이고 잘못 쓰는 거 아니야? 저 할배가 잘못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고 또 하나 제가 어릴 때 얘기 들어보면 어른들 충문에 들 때 효자 김모모 감소고 이랬습니다. 효자. 그럼 내가 어릴 때 아이고 아베가 효자를 해서 당신을 효자라 하나?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했어요. 그 얼마 동안 전 몰랐어요. 우리 아베가 효자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효도의 효자가 아니고 이을 효자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도 젊은 아들은 좀 들어놓으면 좋잖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휘자를 피하는 것은요. 임금 휘자를 보면 전부 어려운 자를 쓰잖아요. 임금.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이름이 이도입니다. 이도, 복도자예요. 그 다음에 세조 이름이 이유자고 안평대왕은 이용입니다. 이 글자 다 어려운 자래요. 왜 그래 쓰느냐? 이 쉬운 자 많이 쓰는 자를 쓰면 전국 백성들이 같은 자를 못 이사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자를 썼어요. 임금들 혹시 그 이름 좀 찾아보래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렵고 잘 안 쓰는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하나의 성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부록에 그런 걸 있었는데 이것이 제가 왜 이것을 했는가 하면 요게 지금 사실은 제가 그 단행본으로 내가 우리 예안 선생님씨 문중을 분내 인물을 가지고 단행본으로 하나 낸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우선 조금 찾기가 쉬운데 내가 아쉬운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 국문으로 토를 달고 이걸 또 세계를 조금 더 넓혀서 누구라도 찾아볼 수 쉽게 써야 되고 지금 전부 한문으로 토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언젠가는 내가 이거를 국문으로 밑에 토를 달고 세계도를 조금 더 넓혀서 했으면 그런 생각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그렇게 할 생각가 있고
여기에 저 오늘 학생들이 며칠 왔지요. 김동근이라고 왔습니까? 동근이라고 왔어요? 김건우 안 왔습니까? 동근이라고 대구에서 왔는 동근이 어제 왔댔는데. 아 그러면 제가 그 저 이름 누구죠? 거기 동건이 응? 영훈이는 다 큰 학생 아니에요? 아, 다 큰 학생이지만 내가 조금 미안하지만 현진. 김현진. 현진. 아, 현진이 몇 학년이지? 중학교 1학년. 아, 그래, 하나 앞에 하나 볼까? 그래,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현진이. 그래, 아이고, 그래. 자, 현진이 앞으로. 내가 뭐 물어보. 이 시험생이고, 이래 놓으면 다시 앞으로 안 잊을 겁니다. 무슨 옛날에 무슨 가서 애들 안 잊을 거예요. 현진이한테 내가 물어볼게. 아버지 성함이 뭐예요? 김자, 범자, 직자. 아이고,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하는 거 봐서는 대번 우리 예한 선생님에게 맞네. 그렇고 앞에 김자는 김자를 아버지 돼요. 김하고 다음에는 자자를 붙여주면 좋습니다. 함자하는 건 이제 아이고 잘했고 그다음 또 하나 물어볼게. 요 내가 두 김건우하고 김동문이하고 내가 어제 물어보려고 내가 적어놨는데 두 분 다 그러면 김현진이는 성이 뭐죠? 김희영. 보는 관향이나 보는 예안. 예안. 본이라 하는 거는 관향입니다, 그죠? 관향, 예안캐도 맞고 선정캐도 맞습니다. 아이고 아주 오늘 참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고 우리 예안 선생님을 지내주기를 바란다. 고마워. 어이 그래. 아이고. 오늘 일을 하는 교회인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영주에서 그런 일이 있어 다 가는 안 잊어보고 살 거예요. 앞으로 우리 예한 성가를 빛내줄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만 여러분들 교재가 없네. 그래서 교재를 보고 하면 참 좋은 한 가지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여기 부록에 대해서 제가 이걸 한 이유는 어떤 분들이 본인한테 어떤 걸 hin자를 대면서 무집이냐 이 갈래를 물어요. 그래서 마침 내가 갈래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웠어요. 또 한 분은 문집을 가지고 어느 문집인데 자네들 어디 누군가 문집인가 이런 질문을 두 군데 세 번 받았어요. 그래서 참 그 아는 물론 이제 문집도 요거 문집 있습니다만 뭐 아는 분들은 뭐 대부분 답변할 수 있지만은 답변을 다 못해요. 누가 또 누구 무집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찾아볼게 이러면 그래 뭘 피합니다만은 그 뒤에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문집 하는데 어디가 참어 족보를 다 될 수도 없고 또 누구누구 휘자를 대면서 누구누구가 누구 집이냐 이런 물어요. 이거 난감하잖아요. 명세히 그래도 유림에 출입했다는 사람이 자기 집에 주변에 일가에 누구도 모른다. 사실 지금 안 부당이네 이런 소리 들잖아요. 그래서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참 뭐 그렇게 다 머리 열고 아니 쓸 수는 없고 여러 수백 명은 그래서 그 사람 약속을 아이고 내가 좀 한번 찾아보면서 이래 하면서 집을 왔는데 이 족보를 다 들을 수 없어요. 이 왜 여러 수많은 걸 어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서 뭐 이런 것을 하나 보면서 이렇게 찾기 쉽게 좀 만들면 안 좋겠느냐. 이게 많이 부실합니다. 부실한데 제가 여기 이제 여러분들 찾기 뭐 교재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자 연자 그간에 우리 문중의 일가들의 상당히 문집도 여러 건 나고 문과 검사도 하시고 공부 계시는 분인데
이걸 찾으면 어디 찾는 약자저자 누구냐? 뭐 이걸 찾아보려면 뭐 족발 다 될 수 없어요. 이걸 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호착한 호착한 내가 오늘 두 이절 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책이 없으니까 뭐 하지만 어렵겠습니다만 이 호착하는 분이 성균생원 주2조 참여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마 만자인자 자손일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찾느냐? 요 바로 찾을 수가 있으면 처음 보시면. 그래서 제가 교재를 누가 안 가져오셔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이걸 보고 나중에 제가 언젠가는 이것을 다시 저걸 해서 밑에 토를 부분을 토를 달고 더 찾기 쉽도록 한번 제가 한번 더 노력하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아까운 시간을 제가 뵙고 이 열악한 장소에서 장황한 얘기만 하고 다 아는 얘기 다 하고 뭐 시간만 뽑았습니다. 다음에 혹시 조금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 조금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 오늘 너무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